안녕하세요, 산자TV입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회사원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식의 진급 관리를 하고 관리팀을 가느냐, 영업팀을 가느냐, 기술팀을 가느냐 등등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합니다. 자영업자는 시작부터 사장인데 뭐 더 올라갈 게 있느냐, 사장 위에 뭐 회장이냐, 뭐 장난하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망하지 않기 위해 플랜을 잘 짜야 한다입니다. 5년 이상의 긴 플랜을 짜야 하는데요. 회사원도 진급 한 번의 주기가 보통 4년 정도이니 이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회사원도 어느 팀에 가서 일을 하냐에 따라 적성에 맞냐인 것처럼 자영업자도 자신이 어떤 타입의 사장인지를 제 설명을 잘 보시고 선택해야 대비가 잘 되어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계획이 없는 사장을 많이 봐왔고 오랜 시간을 봐와도 발전이 없고 항상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퇴보하거나 무언가 위기가 오면 휘청이는 그런 자영업자분들, 심지어 폐업하고 건설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봐왔기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만드는 영상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회사원이 진급에 관심 없이 사원만 8년 하고 대리만 10년 하고 애매한 시기에 회사 잘려서 뭐 할지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답답한 상황 나오는 것을 가정하듯 자영업자가 회사원처럼 주변에 눈치 주는 것도 없고 경쟁의식도 크게 가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준비하시는 회사원분들이나 자영업을 영세하게 하시는 분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멀리 미래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회사원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만 하면 정년까지는 맘 편하게 돈 걱정은 없죠? 대신 언젠가 나오면 수입은 전무하게 됩니다. 별도로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면요. 또 한편으로는 회사원을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기고만장, 무소불위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이는 회사 다니는 동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자신이 최강인 줄 알고 삽니다. 사실 회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다른 사자성어로 정중지화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뜻이지요. 다음 자영업자의 테크트리를 설명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자영업자의 흔히 하는 위험한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초반에 초심을 잡으려 해도 이 착각 중에 몇몇 빠져서 후회했기도 했습니다. 일단 모든 업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업종이 오픈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픈빨이란 단어가 괜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오픈했다는 명분을 삼아 할인 행사 등을 할 수 있죠. 명분도 없이 혼자 단가를 흐리면서 할인 행사를 하면 도의적으로 안 됩니다. 또 그랬다가는 동종업계에서 공격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호기심을 자극해서 주변 경쟁 매장에 단골 손님까지도 한 번쯤은 들려보게 하는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폭 형님 인사하듯이 친절하게 잘 잡으면 단골 확보도 쉽게 많이 해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첫 오픈이니 첫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봐주자 라는 이제 주변에서 그런 암묵적인 룰로 그냥 봐주기도 합니다. 첫 오픈 이외에 영업 도중에 종종 이런 할인 행사를 하면 사실 상도에는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말이 자꾸 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업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착각에 대해 언급 중이니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단골 손님이 늘면은 자신이 엄청 대단한 영업 능력이 있는 줄 우쭐대져 가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이런 착각이 하루 이틀 일하면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게 1년, 2년 꾸준히 매출이 받쳐주면서 느껴지기 때문에 겸손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스스로 못 느껴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일반 회사원보다
월급이 2배 혹은 3배까지도 많아졌다 보니 회사원의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고생하며 일하는 것에 무시하게 되고, 또한 골프를 치게 되거나 외제차를 뽑게 되거나 하게 되는데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란 마음을 가지진 말라는 뜻입니다. 외제차는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골프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실내 체육 시설업 중에 골프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면서도 골프라는 취미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치면 사업이 내리막길로 갈 것 같아서입니다. 이유는 골프라는 취미는 뭔가 다른 취미와 달라서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더 비싼 취미도 많은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라서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이 잠수 타기도 하고 갑자기 자재가 부족해서 빨리 충당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갑자기 진상 손님이 생겨서 빨리 복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골프는 멀리 지방까지 가서 하루 반나절 이상 시간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즌이 맞지 않으면 해외 나가서 치고 오기도 해야 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모임에 이제 끼어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막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구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악기 연주라던가 다른 취미랑은 조금 성향이 좀 다른 취미라고 보이고요. 이런 취미랑은 다르게 사업 관리의 촉이 좀 둔감해지는 그런 취미라고 보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골프 쪽 시설업 하는 사업자의 의견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잘 되고 있으면 자신이 이 지역에서는 내가 최강이다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꼭 장사가 최강이다 아니면은 장사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우리 매장은 작지만은 우리 매장은 알짜배기 매장이다 이런 생각에도 많이 빠집니다. 실제 매장을 매각한다는 사장들을 보면 장사가 잘 되는데 일하기 지쳐서 판다 라는 매장의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매장을 매각한다는 그런 문구들을 보면은 다 자기 매장이 지역에서 제일 잘 되는 줄 아는데 잘 되는 매장들끼리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직원 쓰는 법만 배운다면 장사하다 지쳐서 매장 인수하실 분 찾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참 이런 인수하는 것은 솔직히 비추입니다. 시설은 썩어가서 내리막이고, 사실 자영업에서 진짜 재산은 직원이고 일하는 노하우예요. 시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내부에 직원이 없으면 임대료만 내야 되는 돈 까먹는 시설인 겁니다. 좋은 직원이 있고 좋은 노하우가 있어야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사업인 겁니다. 이런 건 파는 사람이 노하우나 직원의 노력은 생각 못하고 그저 시설에 대한 자부심의 권리금을 비싸게 받고 넘기려고 작정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착각 부분에서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근데 필요한 얘기들이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네, 가게 문을 닫지 않는 한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주식처럼 불안정하지도 않다 그런 느낌의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2, 3년 흐르면 겸손함이 오만으로 변해서 최강이다, 알짜배기 매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버는 대로 수익을 소비하다 보면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고, 또한 가정집과는 다르게 매장의 노후화는 장난이 아니게 빠릅니다. 손님이 무수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긁히고 떨어지고 파손되고 깨지고 하는 게 금방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후화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기다가 매장 일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등한시 될 수밖에 없고, 보니까 품질도 저하되고 손님께 90도 인사하는 그 친절도도 점차 80도, 70도, 60도 인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친절도도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게 이제 친절도도 줄어들게 되고, 저도 그래요. 지금 90도 인사하던 게
어쩔 수 없어요. 60도까지 뭐 지금 한 45도까지 인사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손님 피해 다니거든요. 저도 어쨌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면 꼭 나타나는 게 있어요. 더 저렴하고 더 친절하고 더 깔끔한 경쟁 매장이 옆에 생겨요. 꼭. 그렇게 되면은 이 초심을 잡지 않거나 뭔가 대안이 생기지 않으면은 매출이 떨어지거나 이게 대비가 안 되면은 접고 공사판에 나가야 될 수도 있는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자면요. 그러면 이제 자영업에 대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많은 자영업자들을 이제 봐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성을 보고 분류하고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만든 건데요. 나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한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어떤 방향을 타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면 취직은 기술부로 취직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관리팀이나 뭐 기획팀이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맞춰서 테크트리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아 스타일은 뭐 건담 피규어, 뭐 게임, 뭐 이런 쪽이신 게 딱 눈치채실 수 있으시죠? 매니아틱 스타일은 혼자 매장 나와서 혼자 사업인지 취미인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걸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이게 돈 벌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이런 거는 매니아끼리 서로가 알아보기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성향 시장에는 좀 잘 맞지는 않기는 한데, 자본주의 성향으로 뭐 이런 것들을 막 크게 때려넣고 뭐 이렇게 창업을 한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이렇게 막 엄청 막 물량으로 때려넣고 창업한 사람을 보면, 전시해 놓은 걸 보면 스토리가 없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전쟁 뭐 피규어랑 애니메이션 피규어, 뭐 RC 용품 피규어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럼 막 볼거리는 많은 것 같은데, 뭐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이게 뭐 스토리가 없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느낌이 없어요. 근데 진짜 매니아이신 분들이 차려놓은 걸 보면은 매장은 작은데 진짜 여기는 진짜 성지다, 이런 느낌의 매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홍보가 잘 되고 온라인 판매도 잘 하면서 한다면은 입소문도 나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것만 잘 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쪽으로 잘 머리를 잘 쓰시면은, 이런 분들은 제가 추구하는 다점포 매장 이렇게 관리 이런 쪽은 아니더라도 유리하게 이런 쪽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인정신형은 미용이나 체형 관리 같은 자신의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자신이 무언가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재미를 두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가치나 실력을 높여서 단가를 높이는데 가치를 두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분께서 매장을 1호점, 2호점, 3호점 확장해서 운영으로 가시면 운영이 스트레스고 오히려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아시는 미용업을 하시는 분께서 제가 자주 이제 대화도 나누시는 분이 있는데, 실력이 출중하시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은 손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머리를 하는 게 재미있으시대요. 일을 그렇게 즐기시는데 장사가 잘 되세요. 막 머리 커트만 하는데 막 3만원, 4만원 하는데도 장사가 잘 되세요. 2호점까지 내셨는데 결국은 이분은 이런 게 운영이 안 맞으시고 장인정신형이시다 보니까 결국은 최초에 잘 되시던 1호점을 접게 되시고 2호점을 그냥 하나만 운영하시게 되더라고요. 이런 분은 운영이 안 맞으시고 장인정신형이세요. 이런 분은 기술을 계속 연마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단가를 높이시는 이런 게 맞으시는 분들이에요. 반면에 운영이신 분은 미용업이라고 다 장인정신형은 아니고요. 아시는 또 다른 미용하시는 분 중에 블루클럽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단가는 뭐 블루클럽 싸잖아요. 그 가위 한 번도 안 잡으세요. 근데 블루클럽 여러 개 하시는데 뭐 가게에 뭐 나오시지도 않아요. 근데 블루클럽 여러 개 하는데 잘 되세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이분도 미용업을 하지만 이분은 자본주의마 스타일이신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업종이라도 성향적으로 다른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뭐 끝날 때도 한 번 더 해야 된다면서요.